이재명 의원이 어제 저녁 6시 넘어서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재명 대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이른바 옹벽 아파트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건이 있는데 경기 남부경찰청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기소 의견을 첨부했다는 뜻입니다. 기소하지 말라는 의견이라면 송치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수원지검이 되겠지요. 혹시 서울중앙지검?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일단은 수원지검이라고 봐야 될 텐데,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이것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를 했습니다. 길게 기사가 긴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동에 이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원래는 자연 녹지였는데 그것이 준주거지가 되는 겁니다. 자연 녹지는 국가기관 건물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건물도 지을 수 없는 땅이 자연 녹지,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단계가 수직 상승한 준거주지역, 이거는 주택뿐만이 아니라 상가, 사무실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수직 상승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 이러한 4단계를 뛰어넘는 용도 변경이 있으려면 수십 년 걸릴 겁니다. 근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게 탁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의원이던 때, 아니 경기도지사이던 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한 답변입니다.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도 변경을 해서 수천억 원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허위사실 유포가 바로 국토부가 강제적으로 협박했다. 이 부분, 여러 부분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겁니다. 이제 그것을 경기 남부경찰청이 관계자들을 다 소환해서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때로는 찾아가서 진술을 받기도 했겠지요. 약 10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은 더 이상 분당에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 땅을 팔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팔되 좀 값어치를 올려서 팔고 싶었던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남시가 딱 움켜쥐고 성남시가 그 땅의 용도 변경을 해줄 수 있는 지자체거든요. 근데 그걸 딱 움켜쥐고 안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개발 회사에 이재명의 측근이 임원으로 들어가 난 다음부터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4단계나 그냥 수직 상승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이재명에게 따져 물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아, 우리도 그러기 싫었는데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것을 경기 남부경찰청이 관계자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이건 허위 사실이다. 이재명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라는 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 있는데 성남시의 주거환경과가 성남시장실에 보고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국토부의 용도 변경 요청은 단순 협조 요청이라는 내용이 담긴 업무 보고를 만들어서 이재명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었다는 겁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이재명 대표를 언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국정감사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자리에서 국토부의 협박 그리고 자기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그리고 3월 9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건데 이 선거법상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6개월. 그래서 9월 9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바쁘게 됐습니다. 지난 26일 날 이걸 송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9월 9일 이전에 아무튼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뭐 대선 후보가 된 이래 그리고 6월 1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통해 금배지를 단 이후 그리고 어제 당 대표가 된 이후 처음으로 사법 리스크의 첫 번째인 백현동 옹벽 아파트 특혜 의혹과 관련 기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벌금 100만 원이 그 경계선입니다. 당선 무효냐 당선 유지냐 이 경계선이. 그런데 여기서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100만 원이 나온다고 해도 이재명이 의원직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 이것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6월 1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거든요. 또 하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오늘 아침에 나온 속보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경기도가 주최한 대규모 대북 교류 행사 비용 중 약 8억 원을 쌍방울 그룹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사 유치를 주도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그 직전까지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근무하는가 하면 행사를 공동 주최한 사단법인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두터운 교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의 이 행사에는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을 비롯해서 9개 나라에서 300여 명이 참석을 했고 그러나 경기도 집행 예산은 약 3억 원이었고 공동 주최 단체가 그 외 8억 원을 부담을 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2018년을 말합니다. 2018년 11월
당시 쌍방울 계열사 가운데 일부가 대북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시점이어서 각종 이권을 겨냥한 지원이 아니었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경기도는 민간 대북 교류 단체인 아태 평화교류협회와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를 개최한다는 명분으로 이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행사에는 리종혁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평화부지사,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아무튼 11시 김우환쇼의 해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과 쌍방울, 이재명 의원과 이재명 당대표와 쌍방울의 전 김성태 회장, 이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쌍방울이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죠. 이번에는 대북 사업 공동주체의 쌍방울 돈이 8억 원이 9억 원이 8억 원이 죄송합니다. 8억 원이 거기에 또 들어갔다고 되어 있죠.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대북 사업의 주도권을 어느 지자체가 갖느냐를 놓고 강원도와 경기도는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강원도, 경기도 양쪽 다 휴전선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강원도가 대북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면 최문순 지사, 그것을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이 주도하기 위해서 암암리에 여러 가지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은 대북 사업에 있어서 경기도의 직간접적인 지원, 이권 취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경기도도 좋고 쌍방울도 좋고 그런 상황 속에서 8억 원이 오간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의혹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